여러분, 대우조선해양 아시죠? 2015년에 분식회계 사태가 있었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장이 분식회계로 징역 9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말 뉴스인데요. 고재호 전 사장은 재임 3년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5조 7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 이익을 속여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1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손실이 누적됐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약 5천억 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통상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 빅베스라고 해서 전임 CEO 시절 회계 처리한 것들 중 과장된 것들을 바로잡고 최대한 손실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임한 해의 실적을 매우 안 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취임 첫 해에 기존 부실을 털어내어 크게 적자를 만들면 전임 CEO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취임 다음 해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실적이 전년 대비 향상되지요. 이렇게 CEO 취임 첫 해에 적자를 크게 내는 것을 기존 묵은 때를 벗겨내는 목욕이라고 해서 빅베스라고 하지요. 당시 정성립 신규 사장님이 목욕을 아주 심하게 하셨네요. 통상 상장회사의 2분기 실적은 7월 중순에 나오는데요. 정성립 사장 취임 약 한 달 반이 지난 7월 중순에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에 3조 원의 적자를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 분기에 무려 3조 적자를 냈다는 것이죠. 주식 가격은 폭락하고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고 금융당국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과거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고 전 사장인 고재호 사장 등은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업은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따내고 배를 만들어 고객에게 넘길 때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조선업은 매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를 들어 2020년에 만원짜리 배 한 척을 수주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배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려 2022년에 완공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배 만드는 비용은 8천원이라고 할게요.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일환으로 수주한 2020년의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시죠? 첫 해의 매출 비용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다음 해인 2021년, 22년에는 매출과 비용이 빵이 되겠죠. 뭔가 이상합니다. 이 안으로 배가 다 완성된 2022년에 매출 비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역시 이상하시죠? 2020년, 2021년에는 매출 비용이 없다가 2022년 한 해에 매출과 비용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상식적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조선회사는 매출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알아보죠. 앞에서 사용한 예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수주액, 즉 계약 매출은 만원, 예상되는 총 공사비용은 8천원, 예상되는 공사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진행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매년 매출과 비용을 인식할 때 공사가 진행된 만큼 인식하겠다는 것이죠.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매년 실제 발생 비용이 2천원, 2천원, 4천원이라고 해보죠. 누적 발생 비용은 각각 2천원, 4천원, 8천원이 됩니다. 진행률은 매년 누적 발생 비용을 총 예정 공사 비용인 8천원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각각 25%, 50%, 100%가 되겠네요. 누적 매출은 총 계약 매출의 진행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은 어떻게 구할까요? 첫 해인 2020년은 당해년도 매출과 누적 매출이 2,500원으로 같으니 2,500원이 되겠네요. 둘째인 2021년은 누적 매출 5,000원에서 첫 해 매출 2,500원을 차감한 2,500원이 되겠네요.
마지막 해는 누적 매출 10,000원에서 전년도인 2021년까지의 누적 매출인 5,000원을 차감한 5,000원이 매출이 되겠네요. 비용은 당해년도 실제 발생 비용을 쓰면 됩니다.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매년 이익이 나오네요. 보시다시피 조선회사는 진행률이라는 방식으로 매출 비용을 인식합니다. 매년 발생한 비용이 총 예정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수주액, 즉 총 계약 매출을 배분시켜 매출한다는 것이죠.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좀 전에 봤던 예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대우조선은 고객으로부터 배 한 척을 수주했고 총 1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총 예상되는 공사비는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를 다 만드는 데에는 약 3년 걸릴 것 같고요. 3년간 비용이 2,000원, 2,000원, 4,000원 발생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경영진은 2020년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총 예상되는 공사비 8,000원을 6,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철강 가격이 하락해서 향후 원재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든지 내년에는 작업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겠다든지 해서 말이죠. 2020년 실제 비용은 줄지 않았지만 2021년, 2022년 예상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면 2020년 매출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발생 비용은 2,000원 그대로이나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었으니 2020년 진행률은 분식회계 전 20%에서 분식회계 후 33.3%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매출은 2,500원의 1.7배인 3,333원으로 증가하고 이익도 2.7배 증가한 1,333원이 됩니다. 제가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보여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실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조선업과 같은 업종은 매출 이익 인식을 공사가 진행된 정도인 진행률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진행률이라는 것은 총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진행률을 높이면 매출 이익이 커집니다. 진행률을 높이는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 예상 공사비 추정액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